안녕하세요. 이 채널은 삶의 끝이 아니라 진심이 시작되는 시간, 60대 이후의 인생을 다시 걸어가는 분들을 위한 이야기의 공간입니다. 오늘은 우리 인생에서 가장 놓기 어려운 것, 그러나 놓지 않으면 더 아픈 것에 대해 이야기해 보려 합니다. 그건 바로 떠나보낸 것보다 붙잡고 있는 것이 더 아프다는 진실입니다. 일부 우리는 많은 것을 떠나보냈습니다. 60대가 되면 인생의 많은 것들이 조용히 그리고 반드시 떠나갑니다. 누군가에게는 그것이 갑작스럽고 아픈 이별로, 누군가에게는 그것이 서서히 익숙해지는 사라짐으로 다가옵니다. 우리는 사람을 떠나보냅니다. 젊은 날 함께 웃고 울던 친구가 어느 날 병마로 혹은 사고로 세상을 떠납니다. 함께 살았던 배우자가 먼저 떠나고 평생을 함께해온 부모님을 마지막으로 배웅하고 자식들은 이제 나를 떠나 자신만의 가정을 이루고 멀리 갑니다. 사람은 곁에 있을 때보다 없을 때 더 많은 존재감을 남깁니다. 텅 빈 식탁, 비어있는 의자, 익숙한 냄새가 사라진 이불 위에서 우리는 부재의 무게를 처음으로 실감하게 됩니다. 우리는 시간을 떠나보냅니다. 이전에는 1년이 느리게 흘렀습니다. 계절이 또렷이 느껴졌고 하루하루가 선명했습니다. 하지만 60대를 넘어서면 시간은 이상할 만큼 빠르게 흐릅니다. 벌써 1년이야? 작년 같은데 5년이 지났다고? 어느새 손주가 초등학교를 갔다고? 시간은 숨소리처럼 스며들어가고 우리는 그 시간의 흐름 앞에서 속수무책이 됩니다. 우리는 역할을 떠나보냅니다. 한 집안의 기둥이었고 직장의 중심이었고 누군가의 엄마, 누군가의 아빠였던 그 수많은 로서의 나는 이제 하나둘씩 내려놓아야 할 시간이 됩니다. 일터에서 내 이름을 부르던 동료들이 사라지고 자식들이 더 이상 조언을 구하지 않으며 동네에서 알아보던 이들이 하나둘 줄어들고 그럴수록 나란 존재는 무엇으로 남아야 하는가 하는 존재의 혼란이 찾아옵니다. 우리는 몸을 떠나보냅니다. 계단을 오르다 숨이 차오르고 예전 같지 않은 시력과 청력, 자주 깜빡이는 기억, 그리고 예고 없이 찾아오는 통증. 몸은 나의 일부이지만 어느 순간부터 설득과 협의가 필요한 대상이 됩니다. 예전 같지 않네. 조심해야지. 이제 무리하면 안 돼. 그 말 속에는 몸이 아니라 마음이 먼저 늙어가고 있음을 암시하는 슬픔이 숨어 있습니다. 우리는 감정을 떠나보냅니다. 설레던 일들에 무감해지고 기다려지던 날들이 특별하지 않으며 기쁘고 슬픈 일에도 큰 반응 없이 조용히 지나갑니다. 예전에는 소소한 일에도 눈물이 났고 누군가의 말 한마디에도 마음이 출렁였지만 지금은 왠지 아무렇지 않은 척 또는 무뎌진 것처럼 살게 됩니다. 하지만 그 감정들은 사라진 게 아닙니다. 그저 안으로 더 깊이 들어간 것입니다. 우리는 꿈을 떠나보냅니다. 어릴 땐 하고 싶은 것이 참 많았습니다. 어른이 되면 다 할 수 있을 줄 알았고 30즈음이면 이루어져 있을 줄 알았습니다. 하지만 삶이 바쁘고 현실이 버겁고 책임이 무겁다 보니 하고 싶은 일은 항상 다음 차례였습니다. 그리고 어느 날 거울을 보며 말합니다. 이젠 꿈은 끝났지 뭐. 그 순간 가슴 깊이 묻어두었던 수십 년 전의 꿈이 조용히 한숨을 쉽니다. 이렇듯 우리는 정말 많은 것들을 떠나보내며 살아왔습니다. 사람도, 시간도, 감정도, 역할도, 심지어는 내가 나에게 기대했던 모습도 천천히 작별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이별은 거창한 장면 없이 찾아오고 눈물보다 침묵으로 남는 경우가 많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익숙해졌기 때문입니다. 이별이 잦아졌고 떠나보내는 일이 너무 많았기 때문에 이제는 상실마저도 자연스러운 일상처럼 받아들이게 됩니다. 그런데 정말 그게 자연스러운 걸까요? 마음속 깊은 곳에서는 아직도 끝나지 않은 이야기들이 남아 있습니다. 말하지 못한 미안함, 다 전하지 못한 사랑, 붙잡고 싶은 순간들. 우리는 말합니다. 괜찮아. 그럴 수 있지. 나이 들면 다 그렇지 뭐. 하지만 정말 괜찮은 걸까요? 그저 익숙해졌다는 이유로 내 마음을 묻어두고 살고 있지는 않은가요? 이 영상의 주제는 그 떠나보낸 것들이 아닌 여전히 붙잡고 있는 것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를 진짜 아프게 하는 건 떠나간 사람, 지나간 시간, 끝난 관계 자체가 아니라 그것을 놓지 못한 우리 마음이기 때문입니다.
다음 2부에서는 붙잡고 있는 것이 왜 더 아픈지, 그 마음을 어떻게 풀어야 하는지에 대해 이야기해 드릴게요. 지금까지는 떠나보낸 것들에 대한 조용한 정리였습니다. 당신이 걸어온 시간 모두 소중했습니다. 그리고 그 기억을 이제는 따뜻하게 놓아줄 준비를 우리 함께 해보면 어떨까요? 이 영상이 당신 안에 조용히 잠들어 있던 감정을 살며시 깨워주었기를 바랍니다. 당신은 혼자가 아닙니다. 이 공간엔 당신의 시간과 감정을 이해하는 수많은 이들이 함께 있습니다. 2부 그런데 더 아픈 건 붙잡고 있는 마음입니다. 떠나보내는 건 분명 아픕니다. 하지만 정말 더 깊이 우리를 아프게 하는 것은 떠나간 것을 마음속에서 여전히 붙잡고 있을 때입니다. 떠나간 사람보다 잊지 못하는 내가 더 힘듭니다. 사별한 배우자, 멀어진 자식, 돌아서간 연인, 연락 끊긴 친구. 그들은 떠났지만 그들의 자리는 여전히 내 마음속에 남아 있습니다. 그 사람이 쓰던 그릇을 버리지 못하고 마지막으로 함께 앉았던 자리를 매일 쳐다보며 그 사람이 말하던 말투를 흉내내보며 사진을 지우지 못하고 반복해서 보며 그 사람의 부재보다 그 사람의 그림자와 함께 사는 내가 더 아픕니다. 떠나간 시간보다 멈춘 감정이 더 무겁습니다. 그때 내가 왜 그랬을까? 그 말을 하지 말 걸 그랬어. 내가 조금만 더 참았더라면. 이 말들을 반복하며 우리는 과거의 한 장면을 수십 번 되감기합니다. 그 장면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스스로를 괴롭히며 마음속 후회 재생 버튼을 눌러댑니다. 하지만 정작 그 기억 속의 다른 사람들은 이미 그 장면을 떠났습니다. 남아있는 건 나, 그리고 붙잡고 있는 내 마음뿐입니다. 마음속엔 이별보다 미련이 더 오래 남습니다. 진심을 다해 사랑했던 사람, 미워했던 만큼 애틋했던 관계에 정리되지 못한 채 흩어진 감정들. 우리는 끝났다는 사실을 알고 있음에도 혹시 다시 돌아오지 않을까라는 희망을 붙잡습니다. 아직 카톡을 지우지 못한 연락처, 언제 올지 모를 전화를 기다리는 무음 모드, 보낼 수 없는 편지를 다시 꺼내 읽는 밤. 이 모든 것은 이미 떠나간 것을 다시 불러오기 위한 마음의 시도입니다. 그 시도는 너무 인간적이지만 결국 나를 가장 많이 지치게 하는 감정이기도 합니다. 붙잡는 마음은 우리를 무겁게 합니다. 하루하루가 의무처럼 반복되고 기분은 이유 없이 가라앉고 아무리 좋은 걸 봐도 감흥이 없고 삶의 활력이 사라진 듯 느껴질 때 그건 삶이 잘못된 게 아니라 마음속에 너무 많은 걸 붙잡고 있어서 움직일 여유가 없기 때문입니다. 마음속 짐은 보이지 않지만 생각을 무겁게 만들고 표정을 흐리게 만들고 호흡마저 얕게 만듭니다. 그럼에도 우리는 왜 그렇게 붙잡고 있을까요? 그 이유는 단 하나, 그게 나였기 때문입니다. 그 사람은 내 인생의 일부였고, 그 감정은 내 진심이었고, 그 시간은 내가 살아낸 전부였기 때문에 우리는 그것을 놓는 게 마치 나를 버리는 것처럼 느껴집니다. 그래서 붙잡습니다. 그리고 그 붙잡음 속에서 조금씩 스스로를 닳게 만듭니다. 하지만 진짜 나를 지키는 방법은 붙잡는 것이 아닙니다. 진짜 나를 지키는 길은 내가 얼마나 진심이었는지를 인정하고 그 시간들이 내 삶에 의미 있었다는 걸 받아들이고 이제는 그것을 품은 채로 흘려보내는 용기를 가지는 것입니다. 붙잡는 사랑은 끝이 없고 놓아주는 사랑은 나를 살게 합니다. 기억은 떠나보낼 수 없지만 그 무게를 조절할 수는 있습니다. 놓아야 나를 살릴 수 있습니다. 붙잡고 있는 그 말, 그 사람, 그 감정, 이제는 살며시 내려놓을 때입니다. 그 사람은 떠났지만 그 사람이 남긴 온기를 품으며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 후회는 사라지지 않지만 그 후회 덕분에 내가 더 따뜻해졌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 시간은 지나갔지만 그 시간이 있었기에 지금의 내가 된 것임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오늘 당신의 마음 어딘가에 붙잡고 있던 무언가가 있다면 그걸 굳이 버리지 않아도 좋습니다. 다만 그것이 당신의 오늘을 아프게 하지 않도록 조금씩 위치를 옮겨보세요. 책장 깊숙한 곳에 넣듯 사진 한 장을 접듯 마음속 어딘가에 고이 두고 다시 내 삶의 중심을 지금의 나에게 돌려주는 것. 그게 바로 놓음입니다. 그게 바로 진짜 사는 것입니다. 떠나간 것보다 붙잡고 있는 것이 더 아픈 이유는 그 안에 내 진심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그 진심을 지키기 위해선 이제는 놓아야 합니다. 다음 이야기에서는 놓는다는 것이 왜 끝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인지 함께 나누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당신의 오늘을 응원합니다. 3부 놓는다는 건 있는 게 아닙니다. 많은 분들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 기억을 놓아야 하는 건 알겠어요. 근데 잊을 수가 없어요. 정말로 그 사람을 마음에서 지워야 하나요? 기억하는 것마저 죄스러운 것 같아요. 그럴 때 저는 조용히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놓는다는 건 있는 게 아닙니다. 잊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사람들은 때때로 놓는다는 걸 지운다는 의미로 오해합니다. 하지만 놓는다는 건 그 기억을 부정하거나 삭제하라는 뜻이 아닙니다. 그 기억은 내 삶의 일부였고, 그 사람은 내가 진심으로 사랑했던 존재였고, 그 시간은 나라는 사람을 형성해준 과정이었습니다. 잊을 수 없고, 잊고 싶지도 않은 것들입니다. 그래서 놓는다는 건 지우는 게 아니라 그 감정을 더 이상 움켜쥐지 않는 것입니다. 마음의 중심에서 옮겨두는 것. 놓는다는 건 이렇게 이해하시면 좋아요. 그 기억이 내 마음의 한복판에 있어서 숨만 쉬어도 아팠던 상태였다면 이제는 그걸 조금 옆으로 뒤로 옮겨두는 겁니다. 문득 생각날 순 있지만 더 이상 그 생각에 끌려가지 않고 마음을 침몰시키지 않고 내 하루의 흐름을 망치지 않도록 위치만 옮기는 것. 그게 바로 놓는 연습입니다. 내가 진심이었다는 걸 인정하는 것. 놓는다는 건 내가 얼마나 애썼고 얼마나 사랑했고 얼마나 간절했는지를 부정하는 게 아니라 인정하는 행위입니다. 왜냐하면 인정할 수 있어야 비로소 그 감정에서 벗어날 자격도 생기기 때문입니다. 많은 분들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때 그 사람 너무 많이 사랑했는데, 그 시절에 나는 진짜 빛났었는데, 그 일이 내 인생의 가장 큰 의미였는데, 그 진심을 그랬구나, 참 소중했지 라고 인정해주는 순간 비로소 우리는 그걸 고이 내려놓을 수 있는 자격을 갖게 됩니다. 기억하되 휘둘리지 않는 상태. 이게 바로 우리가 지향해야 할 노음의 상태입니다. 그 사람을 떠올리며 미소 지을 수 있고, 그 시간을 돌아보며 감사할 수 있고, 그 감정을 생각하며 내가 얼마나 깊은 사람이었는지 느낄 수 있다면 그건 놓았기 때문에 가능한 일입니다. 진짜 놓은 사람은 기억에서 도망치지 않습니다. 기억을 견딜 수 있는 사람이 됩니다. 슬픔을 통과해야 놓을 수 있습니다. 놓는 건 이제 그만 슬퍼하라는 뜻이 아닙니다. 오히려 제대로 놓기 위해서는 충분히 슬퍼져야 합니다. 아직도 우는 내가 한심한 걸까? 아니요. 그건 그만큼 그 기억이 소중했기 때문입니다. 왜 이렇게 오래 가는 거지? 사랑의 크기만큼 이별의 파도도 깊고 깁니다. 그래서 놓는다는 건 눈물 없는 침착한 결론이 아니라 눈물 위에 다져진 고요함입니다. 놓음은 통과한 자만이 얻을 수 있는 평온입니다. 당신이 놓아야 하는 건 기억이 아니라 죄책감입니다. 많은 분들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 사람을 잊으면 내가 너무 차가운 사람 같아요. 미안함이 계속 남아서 마음이 무거워요. 그 시간은 내 잘못으로 끝난 것 같아서. 하지만 그 미안함이 지금의 당신을 얼마나 갉아먹고 있는가요? 잘 살아야겠다는 의지도 줄어들고, 즐거운 일에도 마음을 열지 못하고, 다시는 누구도 가까이 하지 않으려 하고, 이건 기억의 문제가 아니라 자책의 문제입니다. 그래서 진짜 놓아야 하는 건 기억이 아니라 그 기억에 더 씌워진 자책입니다. 놓음은 자유입니다. 놓는다는 건 이제 내 마음의 여백을 허락하는 일입니다. 더 이상 가슴을 꽉 채우고 있는 그 한 사람 대신 내 삶의 다음 페이지를 채울 수 있는 여유, 내 안의 따뜻함을 나 자신에게도 나눌 수 있는 공간, 그걸 마련하는 일이 바로 놓음입니다. 이제는 당신의 마음에도 여백이 필요합니다. 마무리 멘트. 놓는다고 해서 잊히는 것은 아닙니다. 오히려 놓아야 비로소 그 기억을 온전히 품을 수 있습니다. 손을 펴야 새 것을 담을 수 있습니다. 마음을 놓아야 다시 살아갈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당신이 붙잡고 있던 것이 있다면 이제는 그 손을 살며시 펴보세요. 그 손은 새로운 무언가를 잡기 위한 손입니다. 다음 이야기에서는 진짜 살아있는 인생이란 어떤 모습인지, 그리고 우리가 앞으로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 함께 이야기 나누겠습니다. 당신의 오늘을 응원합니다. 4부 이제는 손을 놓을 시간입니다. 지금 이 순간 여러분의 마음속에 아직 붙잡고 있는 무언가가 있다면 한 사람의 이름, 지나간 시간, 후회, 미련, 혹은 그때의 나, 이제 그 손을 놓을 시간이 왔습니다. 놓는다는 건 끝내는 게 아니라 다시 살아내기 위함입니다. 많은 분들이 놓는다는 말을
그만하라는 뜻으로 받아들이곤 합니다. 하지만 오늘 제가 드리고 싶은 말은 이겁니다. 놓는 건 포기가 아니라 회복입니다. 마음속을 가득 채우고 있던 슬픔, 미련, 기억, 이름, 그것들을 잠시 내려놓아야 비로소 당신 자신에게 공간이 생깁니다. 그리고 그 빈 공간에 새로운 관계, 새로운 하루, 새로운 감정이 들어올 수 있게 됩니다. 놓음은 머리로 하는 게 아니라 결정으로 하는 일입니다. 그래, 이제는 그만하자. 놓아야 하는 거 알지? 내가 너무 오래 붙잡았지. 이렇게 마음속으로 100번 생각해도 정작 몸은 여전히 움켜쥐고 있지 않으셨나요? 왜냐하면 놓음은 생각이 아니라 선택이기 때문입니다. 여전히 아프고, 여전히 후회되고, 여전히 무겁더라도 나는 오늘부터 놓기로 결심한다. 이 한 문장이 당신의 다음 삶을 열어줄 열쇠입니다. 놓는다는 건 내 마음을 위한 선택입니다. 우리는 평생 누군가를 위해 살아왔습니다. 자식을 위해, 부모를 위해, 남편이나 아내를 위해, 사회와 가족의 기대를 위해. 그렇게 살아온 삶은 너무나 아름답지만 그 과정에서 자신을 돌보는 법은 자꾸 잊게 됩니다. 이제는 당신 자신의 마음을 위한 선택을 하셔야 합니다. 나는 이젠 나를 위해 손을 놓기로 한다. 이 말이 자기애의 시작입니다. 그리고 그 자기애가 당신의 삶을 회복시키는 첫걸음입니다. 놓는 연습을 시작하는 5가지 방법. 놓는다는 건 거창한 결단이 아니라 작은 실천에서 시작됩니다. 지금 당장 해볼 수 있는 놓는 연습 5가지를 알려드릴게요. 1편지를 써보세요. 붙잡고 있던 사람에게, 떠나간 나에게, 혹은 상처를 줬던 순간에게 편지로 작별 인사를 해보세요. 절대 보내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이건 상대에게가 아니라 당신 마음에게 쓰는 편지이니까요. 나는 너를 용서한다. 나는 이제 너를 보내려 한다. 나는 그때의 나를 안아주려 한다. 그 문장은 눈물과 함께 마음을 가볍게 해줄 것입니다. 이 기억 상징물 정리하기, 사진, 편지, 물건 등 붙잡고 있는 그 감정과 연결된 것들이 있다면 그걸 정리하는 것으로 마음을 정돈해 보세요. 상자에 넣어 보관하기, 불필요한 건 과감히 버리기, 특별한 건 다른 의미로 새롭게 사용하기. 물건을 정리하면 마음도 따라 정리됩니다. 나는 괜찮아가 아니라 괜찮지 않아도 괜찮아 말하기. 슬픔과 후회는 무시할수록 더 커집니다. 마음에게 이렇게 말해보세요. 오늘은 좀 힘들어. 아직도 그립고 아파. 하지만 내가 이겨내는 중이야. 이건 감정에 손을 놓는 훈련입니다. 억지로 괜찮아지려 하지 말고 그저 괜찮지 않아도 괜찮다고 인정하는 것. 거기서부터 회복은 시작됩니다. 4. 침묵의 시간 갖기. 조용한 공간에서 5분만 눈을 감고 자신의 내면에 집중해 보세요. 무언가를 놓으려 애쓰지 말고 그냥 현재의 감정을 느끼며 마음을 지켜보는 시간. 그 순간 붙잡고 있던 무언가가 천천히 흘러가기 시작할 수 있습니다. 누군가에게 말하기. 진심을 털어놓을 사람에게 한 번만 속내를 말해보세요. 나는 아직 그 일이 힘들어. 그 사람을 잊지 못했어. 그 시절이 그리워. 그 한 문장이 마음의 문을 여는 첫걸음이 됩니다. 놓는다는 건 내 인생의 빈 페이지를 다시 쓰는 일입니다. 그 사람의 이름이 당신의 오늘을 지배하게 두지 마세요. 그 기억의 무게가 당신의 내일을 가로막게 두지 마세요. 이제는 그 시간 이후의 삶도 충분히 아름다울 수 있다는 사실을 당신 자신에게 증명할 차례입니다. 놓는다는 건 버리는 게 아니라 내 마음의 순서를 다시 정하는 것입니다. 기억은 남고 감정은 잠들고 삶은 다시 앞으로 흐를 수 있게. 오늘 이 영상이 당신 마음속 붙잡고 있던 감정의 손을 살며시 펴주는 시간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당신 안에서 조용히 무언가가 다시 시작되길 바랍니다. 5분 놓아야 비로소 내가 걸어갑니다. 이 시리즈의 처음 우리는 이런 말로 시작했습니다. 떠나보낸 것보다 붙잡고 있는 것이 더 아픕니다. 그리고 이제 이 마지막 시간에 저는 이렇게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놓아야 비로소 내가 걸어갑니다. 당신은 아직 살아있는 사람입니다. 많은 이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살아는 있지만 사는 것 같지 않다. 그냥 하루하루 버틴다. 이젠 뭐 특별할 게 없다. 하지만 그것은 진짜 당신의 말이 아니라 붙잡고 있는 것들이 만들어낸 감정의 그림자일지도 모릅니다. 떠나간 것을 붙잡은 채 살아가면 내 두 손엔 아무것도 쥘 수 없습니다.
그래서 살아가려면 손을 펴야 합니다. 붙잡은 채로는 내가 보이지 않습니다. 지금까지 살아오며 우리는 참 많은 것을 떠나보냈습니다. 사랑했던 사람들, 지나간 시간들, 후회스러운 순간들, 그리고 그때의 나, 그것들을 여전히 붙잡고 있다면 내가 앞으로 가는 길은 늘 뒤를 돌아보며 걷는 것이 됩니다. 걸어가긴 하는데 한 걸음 내디딜 때마다 뒤에 남은 것들이 자꾸만 나를 끌어당기죠. 그렇게 살면 지금의 나도 앞으로의 나도 제대로 만날 수 없습니다. 걸어간다는 건 방향을 바꾸는 일입니다. 이제 그 모든 것을 붙잡던 손에서 당신 자신을 바라보는 시간으로 방향을 바꿔야 할 때입니다. 이제는 과거를 붙잡지 말고 오늘을 두 손으로 껴안고 내일을 향해 걸어야 합니다. 그 사람이 아니라 내 삶을 중심에 놓고 그때의 나가 아니라 지금의 나를 사랑하고 그 말이 아니라 내 목소리를 들어야 합니다. 걸어간다는 건 아주 작게라도 움직이는 일입니다. 많은 분들이 이렇게 질문합니다. 그럼 이제 뭘 해야 하죠? 놓았다고 하면 어떤 변화가 생기나요? 그 변화는 거창하지 않습니다. 아침에 눈을 뜰 때 누군가가 아닌 나를 위해 차를 끓이고 혼자 있는 시간이 공허함이 아니라 고요로 느껴지고 길을 걷다 우연히 피어있는 꽃에 작게라도 미소 지을 수 있다면 그건 당신이 다시 걷기 시작했다는 증거입니다. 걷는다는 건 누군가가 보라고 하는 도전이 아니라 내가 내 마음을 이끌고 나가는 작은 실천입니다. 지금의 나는 누가 정한 것도 무엇을 증명할 필요도 없습니다. 그동안 살아오면서 우리는 수많은 기대와 시선 속에서 누구의 엄마, 누구의 아내, 누구의 가장으로 살아왔습니다. 그 이름들이 사라지면 나는 이제 뭐지라는 공허함이 찾아옵니다. 하지만 이제는 다시 내 이름으로 살아갈 때입니다. 나는 나로서 충분하다. 나는 이 나이에도 살아가고 있고 살아갈 수 있으며 살아갈 가치가 있다. 이 문장을 스스로에게 말해주세요. 그리고 그 말이 당신의 하루를 이끄는 문장이 되길 바랍니다. 놓은 자리에 꽃이 핍니다. 붙잡고 있던 감정을 놓으면 그 자리에 생기는 건 텅 빈 공간이 아닙니다. 그 자리는 새로운 만남이 들어올 자리이고 다시 피어날 감정이 숨쉬는 공간이고 잃었던 나를 되찾는 쉼터입니다. 그 자리는 다시 삶의 온기로 채워질 수 있습니다. 그리고 어느 날 문득 이렇게 말하게 될지도 모릅니다. 아, 나 지금 꽤 괜찮게 살고 있구나. 놓지 않으면 나는 계속 그 자리에 머물 뿐입니다. 놓아야 비로소 내가 앞으로 걸을 수 있습니다. 이제 당신의 삶을 다시 걸어가 주세요. 떠나보낸 것은 이미 떠났습니다. 지금 붙잡아야 할 건 바로 당신 자신입니다.